정시의 사주명리 제85강은 육식갑자를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나는 고부 갈등을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주 구성을 가진 사람이 고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 일어난다면 그 갈등이 가벼울 것인지 아니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울 것인지를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주의 구성이라야 고부 갈등을 피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한자의 자체를 먼저 좀 살펴본다면은 이 고자는 시어머니 고자입니다. 시어머니 고자이고, 이 부자는 부는 아내나 여자의 뜻보다는 먼저 며느리의 뜻이 너무 강조되어 있는 것, 며느리 부자로서 며느리로서의 뜻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그리고 갈등은 칙갈자이고, 칙갈자이며, 등자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래서 칙과 등나무가 서로 엉키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가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현상을 말하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고부 간의 갈등은 누구나 비슷하게 겪는 것 같아도 경하고 가볍고 중하고 무거운 차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또 고부 간의 갈등의 원인을 사주로 해석하여서 그 원인을 알아보고 갈등의 강약을 여기서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고부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주의 구성을 잠시 설명해야 하는데, 사주의 구성을 잠시 설명해 본다면은 빨간색 부분이죠. 빨간색 부분은 자기 태어난 연도, 해를 나타내기 때문에, 연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을 태어난 월을 나타내서 월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녹색 부분을 태어난 일을 나타내는 일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분홍색 부분을 태어난 시간을 나타내는 시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는 기둥주자죠. 그러니까 위에 천간의 글자와 그리고 지지의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주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또 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글자가 각각 이루어져서 주를 이루게 되고, 시주, 일주, 월주, 연주 4개가 되죠. 그래서 사주가 되고, 하나의 주에는 전부 4개의 글자가 있기 때문에 4개 합쳐서 8개의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 8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부 간의 갈등은 이 일주에서 전부 일어납니다. 일주에서 일어나는데, 일주를 여기 오른쪽에 가까이 띄워놨죠. 일주는 위에 있는 것을 일간이라 그랬죠. 위에 있는 것은 일간이고 밑에 있는 것은 일지입니다. 일간은 주인의 자리입니다. 일간, 자기 자신의 자리이고, 또 밑에 빨간색 부분은 배우자 자리, 자기 남자의 경우는 처가 되겠죠. 처의 자리입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의 자리가 되겠고,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자기 배우자 즉 처의 자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술일주의 경우에는 갑일간의 주인의 자리죠. 갑일간의 자리에 술은 갑에서 재성이 됩니다. 토이기 때문에 재성이 되겠죠. 재성은 즉 처가 됩니다. 처 배우자 자리에
재성이 있어서 배우자 자리에 재성처가 있기 때문에 순리에 맞게 자리하였다고 봅니다. 순리에 맞게 자리하였다고 봐. 처의 자리에 순리에 맞게 자리하였다고 보는데, 갑술일주가 아니고 갑자일주의 경우가 되었다라면, 갑자일주의 경우에는 이 처의 자리에 인성인 자수는 갑에서 인성이 되죠. 인성이 자리하여서 인성인 모가 자리하기 때문에 순리에 부당하게 자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재성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인성이 순리에 부당하게 자리하였다고 보아서, 즉 어머니에게, 그 처는 어머니에게 자리가 빼앗긴 셈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지는 배우자 자리라고 했습니다. 일지는 배우자 자리, 이 자리는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우자 처의 자리에 인성인 모친이 대신하여 들어앉은 경우입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 처의 자리에 재성이 있으면은 갈등이 없을 텐데, 재성이 자리하지 않고 갑자일주와 같이 인성이, 즉 모친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의 자리를 시어머니가 차지하여 모친이,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어머니가 되겠죠. 시모가 돼서 시어머니가 차지하여서 저는 자기 자리를 잃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처가 자기 자리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즉 갈등의 시초가 되고 갈등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주의 일지 자리에 재성을 대신하여서 인성이 자리하는 일주를 보면은 갑자일주, 을해, 병인, 정묘, 무오일주, 기사, 경진, 경술, 신미, 신축, 임신, 그리고 계유일주 12가지의 일주이며, 사주 구성으로 봐서 고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갑자나 을해, 병인, 정묘, 무오, 기사, 병술, 신미일주는 12운성으로서 재성의 힘보다, 재성은 12운성으로 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는 위의 것은 12운성으로 빨간 글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힘보다는 시모의 권력이 강하여서, 이 말은 여기서부터는 갑자, 을해, 병인, 정묘, 무오, 기사, 경술, 신미일주까지는 전부 12운성의 힘이 앞에 이렇게 힘이 자체가 운성의 힘이 재성으로 차지하는 힘, 12운성보다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예를 들어 볼까요? 무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12운성으로서 무오일주는 왕지에 속합니다. 인성이 왕지에 속하고, 그러나 재성은 무오일주에서 재성은 임수가 되겠죠. 임수가 오에서 인종을 해 온다면은 임오는 태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왕지가 태지보다는 훨씬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의 힘이 훨씬 재성보다는 강하다는 것이고, 또 어디 한 가지 더 볼까요? 신미일주도 보면은 신미일주는 인성의 힘이 12운성은 세지에 있고, 또 재성의 힘, 을미로서는 재성의 힘은 양지에 있기 때문에 신미일주에서는 세지가 을미일주 양지보다는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또 을해일주 같은 경우에, 을해일주는 12운성으로서는 사지에 있습니다.
사지에 있고, 그리고 또 재성인 기해일주 같은 경우는 태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지보다는 사지가 그래도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강하여서 시모가 일방적인 힘을 가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진일주와 신축일주는 경진일주와 신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진일주는 12운성으로 양지에 하고 신축도 양지에 속합니다. 그러나 재성인 갑진과 을축 같은 경우에는 전부 쇠지에 있습니다. 쇠지에 속하기 때문에 재성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경우에는 강하기 때문에 일지의 자리는 없지만은 처가 쇠지에 종하여서 힘을 가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모보다 그러니까 며느리의 힘이 강하다는 것이죠. 또 임신일주와 계유일주의 경우에는 생지와 병지로서 쌍방의 힘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사주의 전체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신일주와 계유일주는 생과 병에 속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병신은 병이고 정유는 생지에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비슷해서 사주 전체 구성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고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주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명주의 일지를 명식에서 사주 자체에서 형충파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지를 형충파해한다니까 인성을 지금 약화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명주의 지지를 즉 일지를 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합이나 방합이나 지합이 되는 경우에 또 해소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에서 일지를 형충파해하는 경우도 즉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명주의 일지를 형충파해하는 경우에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겠고, 또 배우자가 명주의 지지를 합하는 경우에 즉 삼합이나 치합이나 방합이 되는 경우가 또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겠습니다. 또 운에서 배우자의 일지를 형충파해하는 경우도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주나 그리고 배우자 또 시모의 명식이 기인으로서 잘 짜여진 경우에도 해소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명식의 관성과 인성이 적절히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즉 고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형충파해가 되는 경우는 주의에 보면은 사주체가 일지를 형충파해하기 때문에 되는 경우는 사주체 중에서도 일지가 형충파해됨으로써 요동함으로써 흉의 작용이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일지로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사주가 해소될 수 있고 또 고부 갈등이 해소될 수 있고 일어나는 것만 아닌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시의 사주명리 제85강은 육식갑자를 잠시 접어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나는 고부 갈등에 대해서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합니다. 다음 86강은 육식갑자를 계속 진행하여
신의 일주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